네, 안녕하세요. 세종 클래스의 박세종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도형과 측정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그 도형의 제일 기본 요소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쉽지만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입체 도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름만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 도형의 실제 기본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오늘 성취 목표는 3개지만 이제 선, 직선들하고 각, 그리고 평행 이런 것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런 개념들을 정확히 강조하지는 않지만요. 중학교 때 한번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꼼꼼하게 나오지가 않는 편이어서 일단 초등학교 때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점은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이죠. 크기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측정할 수 있는 크기가.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점은 위치.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것도 점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 포인트가 이 위치를 나타낸다 하면은 여기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가 보통 점의 중심이죠. 그리고 이렇게 크게 그려도 이 가운데, 우리 이 가운데를 가운데 위치를 점이다. 여기 작게 그려도 여기 가운데 위치 한 부분,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더라도 여기 한 포인트, 이렇게 해서 점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그림들이 있다고 하지만 점은 어떤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은 이 점들을 다 이어 놓은 겁니다. 이 점들이 막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 점들을 다 이어서 선을 만드는 거죠.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선을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점과 점들을 이어 놓은 거죠. 여기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수많은 점들을 이어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두께나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을 이어 놓은 그림은 뭐 넓이가 없고 길이만 있죠. 길이. 그래서 이렇게 휘어진 선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자로 그는 것처럼 똑바른 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이 있는데요. 면은 이 점과 선이 놓일 수 있는 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같은 건 아니고 넓이만 있다. 이렇게 넓이라는 개념 배웠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겹쳐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면이 있고 이 휘어진 면들도 있겠죠. 구불구불하게. 그래서 이 휘어진 면 위에 이렇게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이렇게 평평한 면. 그래서 면 얘기가 나오면은 초등학교 때는 다 이렇게 평평한 면이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평면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구부러진 면, 이건 구부러진 선 이렇게 부르겠죠. 이 선 중에 이제 똑바로 된 선들도 이제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맨 위에 있는 거 보시면은 점 기억하고 점 니은을 이렇게 지나가는 시작과 끝이 없는 아주 고든 선. 곧다는 거는 이제 자로 이었다는 얘기죠. 휘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선이라고 부릅니다. 직선. 그리고 직선이 있고 그 위에 직선 위에 두 점 사이에 있는 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디귿하고 리을이 있죠. 점이 디귿하고 리을이 있는데 여기를 곧게 이어서 잘려 있죠. 이렇게 더 이상 시작하고 끝이 있죠. 디귿이 시작이면 리을이 끝일 거고 리을이 시작이면 디귿이 끝일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런 선을 선분이라고 합니다. 선분. 반직선은 이제 한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끝없이 이제 이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직선 위에 두 점 중에서 한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다른 점 방향으로 끝없이 뻗어놓은 선으로 시작점만 있고 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있어야 되고 끝점은 없는 거죠. 계속 가니까. 반대로 이제 시작점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없고 끝점만 있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시작점이 있고 이제 끝점이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선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밑에 것도 보라색도 반직선이죠. 이응에서 시작해서 시옷 방향으로 끝없이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을 그리기에는 이 종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두 점을 표시해주고 두 점을 지나는 얘는 직선이다 해가지고 여기 끝없이 간다는 표시예요. 이게. 그래서 직선 기역 니은, 직선 니은 기역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동치라고 하죠. 같은 선을
나타낸다고 동치라는 개념 저번에 배웠죠. 그래서 이름은 달라도 같은 거다.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 이름을 박세종이라고 불러도 되고 성을 붙여서 또는 뭐 세종이라고 불러도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유튜브 운영자 다 같은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같은 대상이지만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해서 부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분 디귿 리을, 선분 리을 기역, 리을 디귿. 그래서 이거는 끊어져 있죠, 양쪽이. 네. 그래서 이거는 끊어져 있다. 선분. 이것도 반직선. 그래서 미음 지읒이라고 불러도 되고 미음 비읍으로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만 똑같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음이 시작점을 반직선은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점을 앞에다 쓰고 뒤에다가는 이제 끝없이 나가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 미음 비읍이랑 미음 지읒은 똑같은 반직선을 얘기하는 거고 이 위에 선분 디귿 리을 리을 디귿도 똑같은데 이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습니다. 앞뒤가. 보통은 그래도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써주긴 합니다. 그리고 반직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반직선 이응 시옷하고 반직선 치읓 시옷하고는 다르죠. 시작점이 다르죠. 치읓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 선분, 반직선 봤고요. 이거 말고 곡선이 있죠. 휘어지지 않은 선을 우리가 좀 짧게 불러서 휘는 선, 휘어진 선을 짧게 불러서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 점 만들었고 이제 선을 만들었잖아요. 이 선으로 또 도형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 각도 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은 한 점이야. 한 점에서 시작하는 같은 점이죠. 그러니까 같은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개의 반직선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반직선이 같은 반직선이면 그것도 상관은 없지만 겹쳐 있으면 같은 거죠, 그냥. 그래서 두 개의 반직선, 예를 들어서 여기 각각 이렇게 기역 니은하고 기역 디귿 요 반직선 두 개가 모이면은 화살표 두 개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 이 두 개가 생긴 이 모습 자체를 우리가 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이 시작되는 점을 가운데 써줍니다. 그래서 각 리을 기역 디귿은 반직선 기역 리을하고 반직선 기역 디귿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각이라는 거고 또 여기도 당연히 니은 기역 디귿 기역에서 시작해서 니은으로 나가는 반직선하고 기역에서 시작해서 디귿으로 나가는 반직선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것 두고 얘랑 그래서 같은 겁니다. 왜냐면은 반직선이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 기역 리을하고 기역 니은하고 같은 반직선이잖아요. 기역 리을 이쪽 가는 거 기역 니은 여기 똑같은 방향이죠. 네, 그래서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니은 기역 미음 그리고 디귿 기역 리을 이것도 같은 각입니다. 반직선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작점이 다 같죠. 이 네 개가 시작점이 다 같으니까 이거는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각의 꼭지점은 각에서 두 반직선이 만나는 한 점. 요 각에서는 기역이겠죠. 여기 가운데 있는 기역이 각의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각의 변은 이 반직선 자체를 이제 각의 변이라고 얘기하고요. 각의 크기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나중에 우리가 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을 또 배울 텐데요. 각을 이루는 두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입니다. 네, 얼마큼 벌어졌는지 시계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시계가 있으면 이 초침하고 시침 벌어진 정도 이런 거 우리가 기억나시죠? 시계를 많이 연습해 봤으면 각이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각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아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각 같은 경우는 두 반직선이 한 점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직선으로 펴진 각이죠. 요거 얘기합니다. 요거 이렇게 직선 위에 있지만 이렇게 한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반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최대한 많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기가 여기 그래서 제일 많이 벌어진 이 상태를 평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각은 평각이 아닌 각 중에서 이 각은 일단 제외를 할게요.
초등학교 때는 이걸 각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걸 각이라고 부를 일은 없고 평각이 아닌 것 중에서 각의 크기가 작은 각. 그러니까 각이 이렇게 반직선 두 개가 생겼을 때 각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쪽 안쪽 각이 있을 거고 바깥쪽도 벌어진 정도죠. 시계로 보면은 바늘이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각이라고 하는 건 안쪽 각 내각 이 안쪽 각을 이제 안쪽 각을 내각이라고 하거든요. 바깥쪽을 외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또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외각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 각이라고 하면 이 안쪽 좀 작은 쪽의 각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 외각 초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지만 이제 중학교 가거나 고등학교 가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직각인데요. 직각 각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각마다 또 이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직각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각이 4개가 생기거든요. 여기 시작하는 4개의 반직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각이 4개가 생겨요. 근데 그 4각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 그 중에 하나의 각을 우리가 직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각자가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쪽에 있는 게 직각입니다. 이쪽 각. 여기 점을 찍고 반직선 2개를 그었을 때 여기에 생기는 각이 직각입니다. 그래서 삼각자로 직각인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직선 2개가 딱 만나서 이쪽 내각의 90도. 90도는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합니다. 동그랗게 표시하기보다는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그 4개의 각이 전부 다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각이라고 부릅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직각이 있고 직각보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직각이면 4개가 다 같은 직각이겠죠? 4개가 다 같으니까 그 직각보다 작죠. 이 크기가 벌어진 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 시계를 떠올리면 좋아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조금 내려온 느낌이죠. 그래서 예각보다 크기가 작은 각을 우리가 예각이라고 부릅니다. 네, 예각. 그래서 각,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미음을 가운데 넣었죠. 근데 이거는 또 예각,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둔각은 예상하셨겠지만 직각보다 크죠. 많이 벌어졌죠. 직각보다. 네, 약간 시계 보는 것 같죠? 이 2개 반직선 2개로 시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정도로 많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직각보다 큰 거를 둔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외워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직각을 배웠고, 그래서 이번에는 수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수직은 말 그대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 직각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관계는 꼭 두 개가 어떻게 지금 놓여 있나를 부르는 어떤 말이거든요.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여기서 한 지점에서. 그래서 이 선들은 다 점들의 모임이니까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만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만났는데 그 중에 이 각이 만나는 각 중에 하나가 직각이야. 그러면은 이 4개가 다 같겠죠. 그 직각이란 말 자체가 4개가 같을 때 한 각이니까 이게 직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직선 가와 직선 나는 서로 수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와 가는 직각이 아니죠. 다와 가는 지금 여기 만나 보면은 여기 각의 크기가 다르죠. 그건 수직이 아니죠. 그리고 수선이라는 말은 한직선을 정해놓고 이 한직선에 대해서 직각으로 만나는 어떤 하나의 선을 부를 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많이 읽어보시면 익숙해지는데요. 직선 가의 수선은 직선 가와 이제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선이라는 의미죠. 직선 나입니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직선 다의 수선은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읽는 법, 이 지금 선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읽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예시로 보면은 다와
또 수직인 라가 있네요. 그래서 라에 대한 수선은 다입니다. 그리고 라의 수직인 직선은 다입니다. 이렇게도 읽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을 수선 붙일 때는 꼭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많이 읽어보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 직선 다와 라는 서로 수직입니다. 다와 라는 서로 수직이다. 다에 대한 수선, 다랑 직각을 이루고 있는 선이라는 뜻이죠. 다에 대한 수선은 직선 라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면이 있고, 평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은 면이죠. 그래서 그냥 이 종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면이라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렸고, 평행할 때는 평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불구불하지 않고 끝없이 넓고 평평한 면이고, 평행은 여기 보시면은 평행 같은 평면 위에 이렇게 두 직선을 놓았을 때 두 직선을 아무리 길게 그어도 서로 만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으면 평행이라고 부릅니다. 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직선 지금 가와 여기 있는 가 이렇게 돼 있죠. 라는 이제 평행 관계인 거죠. 평행. 두 직선은 평행 관계다. 그리고 평행인 두 직선을 이 두 개를 같이 부르는 이름을 평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서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를 수직 배웠죠. 수직으로 이은 선분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수직되게 선을 그리면은 요 길이가 잴 수 있죠. 우리가 길이는 선분을 잴 수 있거든요. 선분은 길이를 잴 수 있거든요. 두 점을 자로 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수직으로 안 긋고 이렇게 옆으로 그어버리면은 요 선분의 길이가 얘보다 조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요거 둘 다 수직으로 그었을 때 이 거리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용어들이 나왔죠. 그래서 직선 가와라는 평행이고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 특별히 설명하진 않고요.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에서도 그렇게 꼼꼼하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제 중학교 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의 길이는 평행선 가라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평행선 가라 이렇게 가라를 동시에 부를 때 평행선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을 탄탄하게 잘 알고 계셔야 좀 더 어려운 것들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형의 정말 기본 요소들 다 배워봤고요. 그래서 직선, 선분, 반직선 차이, 반직선으로 각을 만들고 그리고 각으로 직각 만들고 예각, 둔각 구별하고 그리고 평행을 만들고 그 평행선 사이의 거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은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들에 좀 많이 익숙해지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가 이제 또 헷갈리신다 하면은 자, 일단 요거 오늘 도형의 기본 요소 3가지 체크를 할게요. 저번 시간에 등호와 동치했죠. 그래서 이거 체크하고 네, 됐습니다. 와, 도형화 측정 되게 많죠. 도형화 측정이. 네, 그래서 거의 이제 3학년은 뭐 도형화 측정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학년 친구들은 어떤 설명을 해주면은 특히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안 하고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5, 6학년 되면은 이제 왜라는 질문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6학년 되면 5, 6학년 되면 이제 왜라는 질문이 시작되고 중학교 때 그게 어느 정도 설명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형 단원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은 일단은 외우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났고 여기 도형의 기본 요소 들어가 보시면 네, 여기 도형의 기본 요소 3, 4학년 엄청 많이 나왔죠. 단어들이. 와, 근데 이 단어들이 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많은 그런 용어들 이거 익숙해질 수 있도록 퀴즈, 인공지능 프롬프트
또 꽤 기네요. 이것도 많이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미나이 누르시고 여기 옆에 스크롤 해보시면 복사해가지고 제미나이 들어가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렵다기보다는 많은 용어들이 나왔는데 이 기본이 탄탄해야 그 위에 더 쌓을 수 있는 거 다들 아실 테니까요. 많이 연습하고 또 다음 단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